하이투자증권 강북 W센터 이창현 부장입니다. 오늘 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네. 이렇게 빠질 장은 사실 좀 아니었는데 좀 반대 매매도 좀 상당히 물량이 터졌는데 최근에 FOMC 이전부터 좀 CFD 물량부터 해서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들이 있었고 오늘은 일부 반대 매매 물량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반대 매매 우려가 되니까 또 막판 우려되는 물량도 나왔던 걸로 일단 추산이 되고요. 지금 워낙 강달러가 지금 심하죠. 왜 달러가 강한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많이 아실 테니까 환율이 지금 방어가 안 됩니다. 현재는 이게 지금 지난번 저점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일단 그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 특히 이제 러우 전쟁의 장기화 이슈, 그 확전 이런 것 때문에. 유로화가 좀 더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좀 환율이 쉽지 않다. 이게 사실 키예요, 이번에.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부장님은? 그거는 알 수는 없죠. 어디까지 올려갈 수는 없는데, 이거 사실 이번에 그 BOJ에서 환율 개입하면서 잠깐 이제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 개입만으로 어려운 게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에 잃어버린 40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율 개입만으로는 정말 일시적으로 좀 속도를 막아주는 수준이니 그거 가지고 환율을 잡을 수는 없고 사실 우리도 자체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교 쪽으로는 지금 일단은 실패를 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율 그 추세가 지금 달러 인덱스 상승 기울기보다 달러 원환율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내부적인 문제도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그 차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코스피 이제 연봉 차트를 보면은 10년선을 쭉 따라가요. 그래서 10년선을 이탈한 사례가 잠깐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됐고 완전 이탈한 게 이제 코로나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로 10년선을 따라가는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번 저점이 10년선을 찍고 반등했고 이번에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9월달은 일단 저점 테스트 구간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면은 환율이 잡혀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 킨 것 같고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유가를 봐야 돼요. 유가랑 가스 가격,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은 유가는 사실 지난 6월부터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방송이나 다른 데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유가가 역사적으로 110달러에 위치해 있을 때 월봉으로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은 이게 최소 3개월 이상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한 달 더 위에서 네 번째 달까지 하락이 되면 그 하락폭은 클 수 있어요. 보통은 여지껏 그랬거든요. 이전에 보였던 그 음봉의 크기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유가는 꺾일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80달러 선이 지킬 거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렇고 천연가스 경우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 천연가스가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이런 헤드앤숄더가 원자재에서 나오면 거의 급락을 거의 합니다. 원자재는 차트가 더 잘 맞아요. 유가랑 천연가스만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무역 흑자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그러면은 대략 10월 중순 그 시진핑 4년임 있는 10월 중순부터는 좀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단 확신보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이기는 한데 앞서서 이제 환율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 않는 이상 반도체 소부장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저가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개인들 많이 사는 리스트를 좀 다른 데서 있는 걸 가져왔는데 순서가 뭐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LG전자. LG전자도 많이 샀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LG생활건강, 하이브, SK아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빠진 것만 있죠. 펄어비스 크래프트, NC소프트, 카카오페이 이제 이쪽 그런 쪽은 50%, 60% 가까이 빠진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연초 대비해서 30% 빠졌고요. 그 고점 대비해서는 더 빠졌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산 것 중에 그나마 덜 빠진 게 에코프로 BM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비티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살려 그러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반도체 업한 걸 떠나서 일단 환율부터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시장 상황과 좀 다른 건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 좀 샀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덜 빠진 것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2차전지 쪽 뭐 폐배터리부터 해서 양극재 종목들을 2차전지를 또 많이 매도를 좀 상당히 했고 태조 이방원이라 부르는 섹터들도 많이 매도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시장들이 견뎠던 것들을 때리고 매도를 하고 또 그동안 많이 빠진 쪽에서 시총 큰 종목은 그래도 덜 팔고 사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게 이제 대형 그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업황이 중요한데 당분간 좀 약세는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이 중론이고 그리고 그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아마 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한 1분기 정도를 정점 그 통과로 좀 많이 보는 것도 뭐 키움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1분기 초부터는 뭐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체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그게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니까 올해 하반기 때는 어쨌든 환율만 좀 꺾어주면은 연말장은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만 그 대주주 양도세법 요게 이제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연말에 막 매도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게 되면은 연말장의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의미 있게 풀려야 된다. 오늘 이제 그 대만도 풀고 홍콩도 지금 PCR 검사도 면제한다는 뉴스가 뭐 호텔 격리도 뭐 해제하니만 네, 뭐 3일간 추적을 하지만 PCR 검사 면제도 지금 나와서 일본도 풀고 있어서 글로벌 국가들이 방역을 좀 푸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중국도 그걸 안 풀고서는 지금 부동산 살릴 수 없거든요. 이번에 부동산을 만약에 중국이 못 살리면은 진짜 큰 시스템 붕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다. 좀 반반인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힘든데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그 개장 방송을 대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꼽는 섹터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뭐 로봇, 자율주행, UAM 예. 여기가 좀 될 섹터예요? 그 UAM 쪽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섹터 종목만 좀 언급해 볼게요. UAM 쪽은 오늘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리포트 하나 나와서 좀 강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부러졌어요. UAM 쪽은. 그래서 아마 좀 그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좀 되게 약한 것 같고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AI 데이가 9월 30일 확정이 됐잖아요. 이때 여기 이제 옵티머스라는 그 AI 로봇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그 뭐 물건 좀 들거나 뭐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그 정도의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과 시체 사이도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뭐 잔디도 깎고 요리도 하고 또 맞춤형 로봇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똑같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엔 로봇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재료도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랑 하는 육성을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한 뭐 도심 항공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쭉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과 테마가 같이 엮인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 뭐 SPG 두산 그런 종목들이 괜찮았고요. 아직 덜 움직였지만 좀 견조한 게 뭐 로보스타,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도 있고 자율주행 쪽도 현대차에서 지금 자율주행 3 기술을 적용한 G90 차량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또 이제 2025년도에 완전 자율 버스 구현하고 2027년도에도 뭐 구간 운행 서비스 상용화도 한다 그래서 보통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 로봇, 자율주행, 그렇죠. UAM까지도 네. 다 맞물려 있어서 그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겠고요.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오늘 좀 가장 강했던 거는 대장주 역할한 게 넥스트 칩인데 어제도 강했어요. 네, 어제 이거는 이제 사람가 그렇겠죠?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 그 ARM 인수 관련주로 더 맞아요. 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라든가 피런티어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이고 이제 삼보모터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어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애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봐서 좀 부러진 종목들은 지금 다 빼고 언급을 안 한 거고 뭐 삼보모터스라는 회사도 있고 LG 이노텍이 리포트가 피런티어랑 같이 나와서 자율주행 라이다 쪽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근데 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애플 관련주기도 하고 자율주행도 서고 뭐 기판도 들어가고 해서 뭐 관련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직접 관련돼서 자율주행을 얻기는 종목도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그 부품 소재 업체들이 실제 2차전지 소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뭐 MACC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PCB 업체들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세팅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좀 포트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럼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UAM이 지금 가장 약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중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예요? 지금은 제 강한 거는 로봇인데 이거는 이제 9월 30일 날 전에 팔아야 돼요. 어차피 세론이 분명히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제 자율주행도 엮여 있어서 지금 일단 종목들이 치고 갔거든요. 근데 장이 지금 종목들이 계속 치고 갈 수 있는 장은 아니고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은 또 그 ARM 관련돼서 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 미팅이 끝나게 되면 이벤트가 끝나면 또 세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불구하고 리오프닝 종목들이 세론이 나온 것처럼 지금은 아마 이벤트가 끝나면 세론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시장이 그동안 좋았던 이제 뭐 폐배터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시즌 전에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렸고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어떤 펀드멘탈로 이게 완전히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시작되기 전에는 이번 달에는 웬만하면은 폐배터리 쪽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적다한 섹터 얘기는 2편에서 좀 살짝 하고 오늘 또 부장님이 준비하신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고맙습니다.